미국 증시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. 다우지수는 그냥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. S&P가 0.5, 나스닥 지수는 0.7% 하락을 했습니다. 네, 제가 이미 한번 다 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하려니까 지금 약간 멘붕이긴 한데, 여기 보니까 네, 리허설 한 걸로 생각하고 하십시오. 뭐 이렇게 내용을 좀 주셨는데요.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S&P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 뭐 중국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. 중국이 지금 경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. 리오프닝을 하면서 확실히 경제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2월 제조 PMI가 뭐 52.6을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가 한 50.5, 50.6 이 정도였는데 매우 잘 나왔고 11년 만에 이게 최대 수치였다고 해요. 그래서 중국은 확실히 이제 코로나19 봉쇄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경제,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, 이 역시 뭐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됐죠. 그래서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. 그렇다고 해서 막 상승은 아니라 그냥 그래도 이 보합권, 완전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 좀 보였었는데, 이 미국 자체적인 이슈가 최근에 좀 안 좋잖아요.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 계속 커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,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증시는 보합권에서 약간 이 하방 쪽으로 좀 방향이 잡혀졌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증시도 증시지만 주요 이슈가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행사잖아요. 그래서 그 내용도 오늘 좀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, 잠깐 예고를 먼저 좀 드리자면,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다소 좀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. 그리고 별로 나온 내용도 없고요. 그래서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이제 다시 증시로 와서, 자, 미국에서는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특히 이번 증시에 있어서 어제 거래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4%대를 터치했다라는 겁니다. 이 4%가 투자 심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기준선이 좀 되고 있는 뭐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4% 돌파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두려움, 공포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게 한번 4%를 터치하면 그 윗방향으로 많이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해석들을 또 하고 있고, 지금 시장에서의 주는 그런 분위기들도 어차피 지금 인플레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히면서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나오잖아요. 그게 결국은 뭐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, 그게 증시에는 또 악영향을 미치는 약간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실제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4%를 터치를 했습니다만, 연준 인사들도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. 일단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이 멘트를 좀 보시면, 닐 카시카리는 지금 그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이 있는, 금리 결정권이 있는 인사인데, 뭐라고 했냐면, 나는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를 인상할지 뭐 50bp를 인상을 할지 난 열린 마음이야. 25bp든 50bp든 그때그때 데이터 보면서 결정할 거야.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,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점도표를 통해서 어떤 보내는 신호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점도표, 3월 FOMC 회의 이후에도 이제 점도표가 공개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앞으로 뭐 다음 회의 때 뭐 1년 후 이 기대되는 금리를 본인들이 예상하는 걸 찍어서 그거를 정리하는 건데, 그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 연준 인사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가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지, 3월 뭐 금리 25bp, 50bp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, 지금의 이 정책 경로, 계속해서 긴축의 정책 경로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나는 이것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닐 카시카리가 기대 금리로 지금 한 5.4%를 제시를 했었거든요. 12월에 최고 금리를. 근데 이걸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진짜 3월에 25든 50이든 이것보다 앞으로 더 길게, 더 공격적으로 인상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걸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게 오히려 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여기에다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
뭐 유사한 멘트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3월 50bp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. 근데 이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결정권이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좀 생기는 그 인사인데 뭐라고 했냐면 3월에 50bp를 인상하고 이걸 내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빨리 인플레 목표치 2%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. 그러니까는 좀 단기간 내 금리 빨리 올리고 그 효과를 좀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멘트들이 나오다 보면 결국은 긴축 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,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할 것이다 라는 걸 또 힘을 보태주고 있죠. 뭐 이런 내용들이 맞물리면서 월가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인베스코의 벤 존스 매크로 디렉터는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우리 시장,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과 이 금리 전망에 상당히 의존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. 뭐 당연하죠.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인플레 추세는 고르지 않게 갈 것이고, 그러니까 계속 하향 추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고르지 않은 추세로 갈 것이고, 이것은 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웰스파고에서도 이제 조만간 10년물 금리가 4.2%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언급들을 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증시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얼어붙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